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정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CBDC 개인이 아닌 은행 간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R3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없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모든 CBDC 프로젝트는 은행 간에 국한된 도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중소기업, 개인이 포함될 수 있는 소매 시스템을 개발 중인 중앙은행은 없다며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CBDC 개발은 중앙은행의 현대화 단계에 불과하다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R3사에서 보고서를 저렇게 냈다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은행들에 대한 생각은 소매형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라고 주장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한 소매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간업체들하고에 대한 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또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오히려 언론사에서 잘못되게끔 나갔을 때 또 기존의 생태계를 중앙정부에서 죽여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그렇게 쓸만한 서비스는 아니에요. 네, 항상 민간 업체들이 만들었던 게 좀 더 쓰기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있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것을 또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범용성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 거의 다 걸쳐져 있습니다. 예. 근데 중앙은행이 이제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빠져 있기 때문에 토큰적 발행으로 갔었을 때는 또 이런 묶음이 또 됩니다. 네. 도매형, 소매형. 그렇죠. 네, 여기에 일단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에 대한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한 알트코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BTC 마켓으로 알트코인을 구매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이 잘 나가면 비트코인한테도 그 영향을 끼치게끔 연결적 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인덱스라고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상당히 낙후된 기술이다, 뭐 상징성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근거는 좀 부족한 이야기이지 않냐라는 주장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에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켈리가 나와가지고 더욱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주장은 이번엔 QE 양적 완화 때문에 비트코인에 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군으로 나뉘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켈리라는 분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냐? 즉 QE를 하게 되면 통화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나머지 반대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욱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고 희소성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CNBC 쪽에서 이렇게 좀 적절한 시기 때에 또 매우 또 좋은 소식으로 다뤄졌던 점은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청자들한테는 되게 자극적으로 또는 매우 좋은 기회로 또 생각을 해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란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장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의하면 터키에서 등록된 마이닝 사업자는 이란의 산업광물통상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투자액은 730만 달러로 이란에 건설된 마이닝 시설에는 6,000대 이상이 깔려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쪽에서 이런 허가가 나왔던 배경은 지금의 해당 질병에 대한 사태가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을 좀 완화해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미국과 이란에 대한 그런 국제 사회에 있어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좀 이 생태계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시즌에 가까워지면서 가격도 되게 좋은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들도 갑자기 이런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언론사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유동성이 일부 간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수요도 좀 생긴 거 아니냐,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효과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한국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죠. 댓글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와본 것입니다.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 또 세력이 또 자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전히 부정적이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언론사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 반감기 경기 부양책에 한 달 새 39%나 쑥쑥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기사 좀 내지 마라.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있다. 제발 부탁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쪽은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국경제의 다른 언론의 댓글은 부정적이었지만 이쪽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한 1대1 또는 2대1 정도에 대한 부정이 그렇게 매우 심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이것도 또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지금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홈쇼핑 쪽에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대한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라이브 커머스는 오프라인 매장 상품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소개해서 판매하는 일종의 모바일 홈쇼핑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앞으로 시장을 넓혀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는 최근에 클립을 6월 달에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와에 대한 또 연동, 또 인센티브, 또는 뭐 여러가지 보너스 형태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이런 전자상거래 기반에 대한 요소가 확대가 많이 되면 그만큼 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빈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워렌 버핏도 497억 달러 정도를 손실을 하고 있다. 대략 한 6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1분기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요, 뭐 투자의 천재다, 뭐 투자의 뭐 귀재이다, 이런 사람들도 언론사들이 뭐 진짜 이쁘게 포장을 해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포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산 규모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포트가 다양합니다.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근데 자란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 소소한 손해났던 비중에 대해서는 좀 묻히기 마련입니다. 이분들도 약간씩 손해를 안 보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 손해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 뭐 꼭 투자 천재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법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알고 계셔라 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여신 전문 금융업의 감독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왔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추진 배경은 카드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해당 질병에 대한 금융 규제에 대한 유연화, 행정 지도 정비 등에 관련된 정책이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카드 자동 해지 규제 폐지가 발생이 되었고요. 9개월 경과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불편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어느 정도 개정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 B2B 렌탈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렌탈 취급은 허용이 하되 중소 렌탈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취급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 확대를 부흥시키겠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폐업 중인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일부 개선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중이라고 해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대출 채권을 분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채무 조정된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또한 법규화 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에서 자산 운영 위탁 제한을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집합 투자 업체 또한 고유 자산 위탁 운용 방법에 3호 단독 펀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보게 되면 한국은행법 28조에 의거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상정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예상되는 파급 경로를 보다 점검을 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적지 않은 실물 경제에 충격을 발생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부실화, 파생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한 중위값을 1.5지만 이걸 1에 미치지 못해서 현금 흐름 감소 시 파산 위험이 높아지는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의 노동력, 생산 요소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많이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이게 다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확인만 하고 검토해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즉시 실행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그만큼 되게 창의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다라는 점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좀 고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더욱더 탄력적인 경제에 대한 힘을 많이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른 핀테크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풀어줌으로써 블록체인에 대한 성장도 많이 키워줌으로써 그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더욱더 힘을 더 많이 실고 국내에서도 힘을 더 많이 실어서 앞으로 더욱더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그것도 블록체인 금융 기업들이 한국에서 또 탑을 찍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이셔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등 해당 코인에 대한 행사가 5월 9일자에 하나가 잡혀져 있고요. 비트토렌트에 대한 에어드랍 스냅샷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네,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12일날 잡혀져 있으며 비트토렌트에 대한 일정 또한 15일자에 잡혀져 있습니다. 호라이즌에 대한 소식이 21일자에 잡혀져 있고요. 세타코인에 대한 5월 27일날 메인넷이라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요. 호라이즌에 대한 소식이 또 28일자에 잡혀져 있고요. 31일자에 베타 출시를 또 한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